1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가상자산 시황 분석 및 뉴스를 전달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지난 24시간의 주요 시황 정보입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인플레이션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 소매 판매와 기업의 실적 호조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상승하고 S&P 500 지수는 0.39%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7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이 일제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전 한때 59,000달러대로 하락했다 60,000달러대를 회복하는 듯 했으나 다시 60,0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17일 오전 기준 24시간 전보다 5%가 하락하고 일주일 전에 비하면 10% 정도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의 하락폭은 더욱 커 6%가량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에 대한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CNBC는 트위터의 네드 시걸 CFO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당장 회사 현금 일부를 투자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한 것이 시장에 충격을 줬다는 분석과 일각에선 중국 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 내 가상화폐 채굴 정리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건강한 조정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루노의 BJ IR는 4만 달러에서 6만 9천 달러까지 7주간의 랠리 이후 건강한 조정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승 추세에서는 정상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7일 오후 1시 1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2.69% 하락한 59,297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3.58% 하락한 4,150달러입니다. 솔라나는 5.99% 하락한 213달러입니다. 에이다는 4.91% 하락한 1.84달러입니다. 리플은 4.41% 하락한 1.08달러입니다. 도지코인은 4.8% 하락한 0.2341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5.46% 하락한 586달러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한글과 컴퓨터가 싸이월드 Z와 합작법인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설립하고 메타버스 사업을 공동 추진합니다. 양사는 합작법인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한컴타운과 싸이월드를 연계한 싸이월드 한컴타운을 공동 운영하며 소셜미디어 싸이월드 정식 오픈일인 12월 17일에 맞춰 베타 서비스로 동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컴타운은 한컴이 자체 개발한 미팅 공간 서비스로 개인 아바타를 활용해 가상 오피스에 출근하고 음성 대화, 화상 회의 등이 가능합니다. 더구로에 따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국 계열사 글로벌엑스가 비트코인 선물과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를 출시했습니다. 글로벌엑스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 나스닥에 블록체인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BITS를 상장했다고 밝혔습니다. BITS는 비트코인 선물지수와 블록체인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가상자산 테마형 상품입니다. 제이제이콥스 글로벌엑스 전략 책임자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테마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과 기업이 채택을 가속화하면서 중요한 변곡점에 도달했다면서 장기적인 성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엑스는 2008년 설립된 미국 ETF 전문 운용사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지난 2018년 인수했습니다. 90여 개의 ETF를 운용 중이며 운용 자산은 400억 달러, 약 47조 원에 이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통화감독청 OCC 청장대행 마이클 쉬가 가상자산 스프린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스프린트는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통화감독청,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기관이 협력하는 것으로 마이클 쉬 취임 이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 미디어는 마이클 쉬가 해당 결과가 산업 친화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은행 감독기관이 강화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가상자산 산업이 새로운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공식 성명을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법 조항 중 브로커에 대한 정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상원은 심의기구로서 신흥산업에 대한 법제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청문회를 열었어야 했다며
상원 내 동료들과 함께 혁신의 불필요한 장벽을 야기할 수 있는 인프라법 내용 중 브로커에 대한 정의를 폐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인프라법이 정의하는 브로커의 범위를 좁히기 위한 개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채권단 배상 계획이 일본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마운트곡스의 채권자들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춘 배상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상환금 수령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서사의 한 장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일본 관제인의 서한에 따르면 마운트곡스의 해킹 피해 금액 배상 시기와 구체적인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파산 관제인은 회생 계획서에 따라 청구권을 보유한 채권자에게 피해액을 상환하게 되며 채권자는 마운트곡스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운트곡스의 배상 계획이 집행되면 채권단은 약 15만 비트코인을 배분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11월 17일 블롱체인을 마칩니다.